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드러나서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어. 네. 그런 식의 의심이 들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이준석 뭐 의원 다 억울하다고 하시니 특검을 하면 돼요. 하루 종일 24시간 네. 깜빵에 있을래 아니면 잠깐 차 타고 바람 쐬고 나올래. 싫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사람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럼요. 비참한 거는 저는 싫은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싫은 이유는 설명 안 하고 네. 그냥 그 개 XX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하셨더라고요. 정도로? 네. 내가 윤석열이라도 싫을 것 같아. 이게 만약에 그게 얼굴 때문에 그 중국인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네. 아, 보수 그거를 또 국민의힘이 물었다? 예. 아 보수 정당 진짜 다 죽었네요 진짜. 너무 웃긴 게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 무슨 모지리 같은 일이냐 이게. 그 사람이 막 거기 가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 사람 영어를 그 파주에 영어 마을 있잖아요. 거기서 배웠대. 파주 영어 마을에서. 영어 마을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출신지는 파주였다. 영어 마을.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김 과장 있는 날이죠. 많은 분들 빨리빨리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우리 김 과장 요 코너. 요즘 왜 정치 컨텐츠들이 한참 또 많이 인기가 좀 있다가 요즘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가요? 계속 반복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짜증이 나시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짜증 많이 나셨을까요? 햇소리 우리 그만하라고 그러는구나. 시청자분들이 좀 짜증이 많이 나신 것 같죠? 그렇죠. 이제 탄핵이 어떻게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지 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이게 다 정영진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주장해 봅니다. 그 정도 영향력이 제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네. 예, 전 세계 전국의 네. 유튜브를 이미 평정하신 분인데 정영진 지금 이 장르만 여의도가 지금 재미가 없다는 소문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정프로가 진행이 영 부족하다. 네, 진행자를 교체를 하고 저를 진행자로 중요해 보시면 어떤지. 괜찮을까요? 지금 참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농담이고요. 잘 되고 있어요. 청취율도 올랐고요. 그래요? 예,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함께합니다. 요새 진짜 저희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가 뭘까? 되게 잘 돼요. 동접자가 2만 명 내외 나오는 프로그램이 네. 요즘 몇 개 없어요. 그래요? 그 너무나 지금 기대치가 높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높이가 네. 단맛 한번 정말-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한 3만, 4만, 막 6만 원 한번 그런데 찍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네. 한 13개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서 아는데 동접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모든 그 시사 프로그램의 동접이 네. 다 떨어졌는데 그거는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 그러니까 디테일들을 우리는 또 중요하니까 따지는데 뭐 어차피 지금 다 불법이고 이거 비상계엄 다 무효인데 이거를 왜 따지고 빨리 좀 탄핵 좀 시켜라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 좀 힘들어하세요 사실. 그럼 이 진짜.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의 요인들이다.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면은 또 한 번의 이제 계기가 옵니다. 걱정하지 그래요? 마십시오. 예. 와, 그래도 우리가 또 열심히 여러분께 재밌는 시간 좀 만들어 드려야 어떻게든 더 오실 텐데 그죠? 동접 다 떨어졌다면 좀 잘라주세요. 국장님한테 보고 쇼 좀 좀 하게. 진짜 그래요. 우리만 다 그런 게 떨어졌어요. 아니라고.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긋지긋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알아야 되는 탄핵 심판 요거 또요? 간단하게만 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거는.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네. 매일 깨알 같은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9차 변론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증인 신문 없이 그러니까 양쪽 입장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왔어요. 구치소를 나와갖고 호송 차량 타고 법원까지 간 거죠? 현재 언제까지?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예. 심지어 일찍 왔어요. 2시에 시작되는데 한 12시 반쯤 일찌감치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심판정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변론이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차를 돌려서 구치소로 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까지만 왔다가 네. 왜? 그러니까 왜?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
이건 아닐 텐데. 주차증 주지 않을까요? 일단 네.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늘은 뭐 증인신문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설명하는 날이니까 네. 대통령이 대리인들한테 일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럴 거였으면 왜 나왔냐? 안 나왔어도 되잖아요. 예. 이제 왜? 바람 쐬고 싶어서 에이. 바깥 공기. 이러니까 동접자 떨어지지. 올라갈 분석이 거예요. 뭡니까 이게? 아니 왜냐면은 네. 여기서 그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음. 한 12시간 정도 받아보신 분은 없잖아요. 아 네. 경험담 나옵니까? 제가 예. 나옵니다. 제가 검찰 조사를 한 평 정도 되는 곳에서 12시간. 거긴 또 창문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12시간 거기 앉아 있어요. 네, 거기서 조사 받다가 뭐 드실래요? 근데 설렁탕이요. 설렁탕 그 안에서 먹고 국룰이야.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누우려고 그러면 CCTV가 있어. 네. 그랬더니 눕지 마세요. 막 이러더라고. 아 그 직접 들어와서요? 아니면? 수사관이 들어가서 눕지 마세요. 이거 어딘 줄 알고 누우세요. 막 이래요. 그래요? 네. 설렁탕은 어디 장르만 쇼핑몰에서 구매한 걸까요? 아니요, 그 예전이라서 그때 장르만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12시간 수사 반나절 받는 것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조사받고 나와서 바깥 공기 쐬니까 공기가 다르더라. 너무 좋구나. 네, 그 대통령께서도 자유롭게 사시다가 그 안에 계시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바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왜냐면 몰랐겠어요? 오늘은 그냥 여태까지 진행된 거 의견 설명한다라는 걸 몰랐겠냐고. 그러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던 네.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바람 쐬는 거 아니면 네. 원래 이제 내일 있을 10차 변론 때 미뤄달라 그랬잖아요. 일정을 나 형사재판 가야 되니까 좀 기일을 미뤄줘 이랬는데 재판부가 어저께 안 미뤄줬죠. 네. 1시간만 연장해줬단 말이에요. 네. 형사재판 오전에 서초동에서 하시고 오후에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얘기를 좀 듣고 삐졌나? 그러니까 예, 삐져들고. 일단은 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나? 첫 번째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영진 진행자한테 물어볼게요. 네. 하루 종일 24시간 네. 깜빵에 있을래 아니면 잠깐 차 타고 바람 쐬고 나올래? 당연히 이건 나가야죠. 예. 빙고. 네.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 나올 수 그러다. 있으면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럼요. 자,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조금 헌재가 불공정하다라는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뭐 변호인단도 이를테면은 퇴정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런 우리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지 않는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거.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걸 계속 이제 어필하고 있죠. 예, 예, 예. 네. 그걸 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퍼포먼스다. 세트로 예. 윤석열 변호인 이 세트로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세 번째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나와서 한 발언들과 이 전략은 뭐냐면은 증인들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회유됐다. 예를 들면은 탄핵 공작이란 표현을 썼어요. 네. 홍장원, 곽종근 얘기하면서 탄핵 공작, 민주당에 포섭됐다 이런 네, 취지의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사람이 안 나오고 이 증인 그 진술만 나오는 검찰 조서를 읽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뭔가 직접 공격을 하면서 하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섀도우 복싱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양새가 직접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내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제 온 건데 네. 결국은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1번이다. 밖에 나오고 바람에. 싶었다. 근데 밖에 나올 거야 24시간 있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무조건 나와야지. 무조건 나와야지 그럼. 아니,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4번씩 나오셔야 되는데 형사재판 받으려면 굳이. 아무튼 근데 이 나가는 게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인단도 막 아이고. 재판장을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국회 측 변호인단에서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시를 했어요. 뭘 했냐면 조지호 경찰청장 이제 검찰 진술 조서, 그다음에 뭐 여인영, 문상호 전 사령관, 이진호 전 사령관이 진술 조서를 채택을 했는데 이걸 두고 대통령 측에서 아니 문상호 이런 사람들은 아직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방어권 보장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채택하지 마요. 이렇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 그냥 막 갖다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앞선 변론 기일에서 이 진술조서 채택할지 말지 다 논의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랑 대통령 측 변호인이랑 좀 설전이 있었는데 벌이다가 나갑니다. 아무튼 좀 볼게요. 네. 만약에 그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하니까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세요? 조대현 네? 변호사예요. 네? 막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계속 항의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저게 영상에는 포착이 안 됐는데 자리에 앉아서 뜬 계속 거구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항의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가방을 싸고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단 변호인단이 어제 굉장히 좀 술렁술렁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이 좀 카메라에 많이 포착이 됐고, 네. 근데 이 진술 조서가 채택이 되면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강하게 항의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거 그 내용을 헌법재판소 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의 주장인데 야, 그거 다 쓰기로 했잖아. 왜 이제 와서 이래? 이게 이제 문영배 재판관의 네. 이야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진술 조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 네. 하니 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조지호 경찰청장 네. 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 조서에서 내가 계엄 당일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6번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포 직후인 3일 밤 11시 반부터 이듬해 네. 새벽 1시 한 3분까지 대통령한테 총 6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배지들 잡아들이라고 나한테 직접 지시를 했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로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저한테 조청장 국회 들어가 있는 의원들 싹 다 잡아 체포해. 걔네들 지금 하는 거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 6번의 통화에 걸친 내용은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고 닥달하는 내용이었다. 네. 라는 내용의 이제 진술 조서 내용 요게 언급이 됐던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고요. 이제 헌재에서 많이 증거 채택돼서 이게 이야기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번 계엄의 불법성 또 위헌성 이런 것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제 네. 여러 차례 반복을 해왔고 네. 아까 이제 그 문영배 재판관도 얘기했지만 이제 4차 때 이미 증거 채택이 됐는데 왜 이게 얘기하느냐 그런 건데 요거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형사소송법의 준용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근거에서 하지만은 그거에 네. 100%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그 동아일보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송평인 논설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네. 찰스 블랙이라는 전 예일대 교수의 탄핵 핸드북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까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렇게 범죄를 한 정황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거가 100%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요라는 게 형사 재판의 방식이에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의심조차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범죄를 증명해내야 된다. 예. 검찰이. 그리고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네. 증거 우세, 양측이 얘기를 하면은 이쪽의 얘기가 좀 더 타당하네라고 해서 하는 게 증거 우세고 예. 민사상. 민사상 네. 탄핵 심판은 그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압도적 증거 우세. 그러니까 단순한 증거 우세가 아니라 그렇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100%의 형사 재판이 아니라 그 중간쯤에 있다. 이게 이제 그 탄핵 핸드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형사 소송법에 준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신 조서라고 하죠. 피의자 예. 신문 조서를 채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네. 무조건 100%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증거로 해서 다른 증거까지 다 봐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가이드북에 있는 네. 이거를 준용해서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이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보수 언론이 동아일보까지 썼으면은 네. 그만 좀 너희 딴지 좀 걸어. 너희 윤석열 변호인단 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니들도 알잖아. 이거를 지금 보수 언론도 얘기하고 있다. 네. 이 헌재 재판을 형사 재판처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형사 재판과 민사 중간쯤에서 증거 채택한다거나 판단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네, 원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징계 절차예요. 이게 네, 형사 그렇죠, 재판은 그렇죠. 이제 사람을 깜빵에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하면은 파면할 이거는 거냐 말 거냐. 파면할 거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네. 거니까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이제 사실이라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의원들 체포하고 입법부 봉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국헌문란을 저질렀다. 예. 명백한 탄핵 사유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런 왜 검찰 신문 조서를 왜 증거로 채택을 하느냐. 네. 그런 항의죠. 그러니까 불리하다. 그런 거를 스스로 고백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또 공개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조지호 총장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2번 전화를 받았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우원식, 김동연 판사 포함해서 15명을 불러줬고요. 체포 명단으로. 그다음에 전화가 다시 왔대요. 2번째 전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 예. 네, 그 16명 된 거예요. 네, 2가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2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네. 여인영이 홍장원한테 전화해서 불러준 그 명단이랑 명단과 거의 일치. 일치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증언들의 신빙성들이 확인이 되는 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봉쇄를 풀라는 지시가 없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박종근 전 사령관이 그때 한번 그 뭐였죠? 그 자필 진술서인가 거기에서 내가 그때 이 계엄 지시를 받고 나서 굉장히 뭐 고뇌가 있었고 한데 어찌됐든 계엄 해제되고 나서 봉쇄를 풀라는 윗선의 오더가 없어서 내가 직접 풀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거랑도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댓글에 뭐 김현정 뉴스쇼 얘기 좀 하라고 하는데 이따 있어요. 저희도 다 순서가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김현정 뉴스쇼 얘기도 이따가 좀 다룰 테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마치 여러분은 지금 그 변호인들처럼 우리를 닥달하고 계신데 그 닥달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좀 순서가. 잘 내세요. 이분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퇴장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럼 구독 또 취소하고 네, 조회수 떨어지니까 네. 신혜영 기자님 또 걱정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래요, 좀. 제가 너무 이분들 좀 몰아붙였군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죠. 뒤에 하니까 좀 더 계속 봐주세요. 네. 이렇게 좀 애원죠, 부탁죠. 그래요. 지금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모든 상황은 지지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안 눌러줘서 때문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맨날. 왜 이렇게 야박해 사람이. 제가 너무 박절했군요. 박절해요. 네, 여러분, 네, 이따가 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두 손 모으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아무튼 자, 네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진술 조서도 있었고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이제 진술 조서 내용도 이제 군 검찰 가서 한 내용도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체포 명단 이제 불러준 사람이잖아요. 디테일하게 대통령이 평소에도 사전에도 그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인물평들 좀 해왔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024년 10월 11일 무렵 윤 대통령이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재판 지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 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 이런 멘트도 했고요. 네. 이제 나머지 이제 품평들을 쭉 했는데 이제 검찰에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 대통령이 왜 부정적인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설명 안 해도 알 사람들. 예, 그다음에? 왜 부정적인지 아시죠? 했고 우원식 예? 국회의장 원래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싫어하고. 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예. 재판 지연되게 하고 유전무죄 같은 사법체계 만드는 사람이다. 사법 체계를 아주 흔들었다. 예, 하고 뭐 조혜주 전 이제 선관위 상임위원 부정선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고 뭐 양정철 여기도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이거 의혹이 있는 건데 왜 자꾸 뭐가 문제냐는 소리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랑 가깝고 이게 싫은 이유야. 이재명 대표랑 가깝고 나에 대해서 공격 많이 했다. 예.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다. 아하 이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그 김민석 의원과 유사한 이유로 싫다. 이 사람과 유사한 이유로 싫다. 싫은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 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 등등의 이유를 그 이유가 다 있네요. 그죠? 앞에 있는 3명 이재명, 조국, 한동훈은 뭐 이유 설명하기도 힘들 만큼 그냥 싫고 너무 싫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14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윤석열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평소에 그렇죠. 모임에 평소에. 있을 때 맨날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씹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씹었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명단이라는 게 정밀하게 물론 이 명단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니 더 진짜 한심하고 가당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솔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 이런 얘기 잘 원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양정철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 양정철 원장하고 뭐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을 뭐 시킬 수도 있네 아니네 그게 진실 여부는 모르겠으나 막 작년 이제 여름쯤에 막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양정철을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본 게 그럼 그런 얘기잖아요. 2020년 민주연구원장이어서 그때 이제 대승을 거둔 게 양정철이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양 원장 이거 뭐 부정선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대통령님 뭐 문제 무슨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야 잡아 넣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에는 진짜 진심이었나 봐요. 아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은 유경준 전 통계청장인데 국민의힘 의원이 있거든요. 예. 그분도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이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윤석열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 잡아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다시는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는 부르지 얘기했어요. 않았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제정신이 아니다 진짜. 예. 싫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사람이니까. 사람 싫어할 수는 있는데. 아 그럼요. 근데 싫다고 잡아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거는 다행이 아니라 비참한 거는 저는 싫은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저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네. 그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냥 싫은 이유는 설명 안 하고 네. 그냥 그 개 XX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하셨더라고요. 정도로? 네. 아, 아주 그냥 억양과 톤도 다 옆에서 들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싫은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급이라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참 장성철 소장님. 제가 이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윤석열이라도 싫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처음에 뭐 때문에 이게 언급이 됐나 장성철 소장이 윤석열 엑스파일 내가 봤는데 도저히 지지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예전 얘기 대선 나오니까. 전인가요? 대선 경선 이제 막 경선 들어가려고 과정에? 할 때 대선 전이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뭐 보수네. 내가 하면서 보수네. 윤석열은 보수에 오히려 뭐 악이네 이러니까. 그거 얼마나 싫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장성철 소장 또 욕하시고 뭐 저도 욕하고 그러시는데 장성철 소장이 이 어목했던 시절에 윤석열 정권의 그 내부의 비화들 요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예. 얘기를 가장 열심히 전해준 분이 사실 장성철 소장이에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도 네. 장 소장 좀 너그럽게 봐주시라. 위로인지 그러니까 더 먹이는 건지 위로인지 좀 모르겠네. 헷갈리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요. 예, 저는 뭐 또 모두 각이라서 모두가 저를. 예. 네. 그 아무튼 농담이지만 네. 댓글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게 음. 그렇게 뭐 평론가로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려면 쉬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 안 하면 돼요. 그냥 얘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 이상 어떻게 잘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욕 많이 욕을 먹을 것 하겠어요. 같은데. 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네. 어떤 누군가를 지지를 잘 하면서 또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채널에서 그런 평론을 하면 당연히 욕 안 먹겠죠. 안 먹죠.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평론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칭찬하기 위해서 평론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또 댓글에 네가 뭐 잘났냐 그러겠네. 하여튼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럼 예. 네가 잘났냐 장성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10차 변론 예정되어 있고요. 네. 오후 3시에 시작이 되고 누구누구 나오냐? 한덕수 총리, 홍장원 1차장, 조지호 경찰. 내일이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내일 모레 방송 재미있을 거니까 좀 많이들 봐주시고요. 대통령이 나올까 그것도 궁금해요.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홍장원이랑 맞붙어요? 맞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은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데 대통령이 거기 참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표정 뭐 짓는 것도 막 그렇잖아요. 계속 잡히니까 카메라에. 근데 이제 내일 같은 날은 어차피 직접 묻는 건 안 될 거고 쪽지 그렇죠. 계속 이제 변호인들한테 지시 내지는 전략을 이렇게 그렇죠. 계속 공유해야 될 거 귓속말도 아닙니까? 하긴 나와 있으면은 또 네. 한덕수 총리나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내일 그 짧게 핵심을 얘기해 보면은 예.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는 네. 야당이 얼마나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유도 질문 같은 거를 이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이게 제대로 됐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려고 할 텐데 이미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도 이게 간담회 같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형식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박성재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시작과 끝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뭐 엄청 많은 증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윤석열이 생각하는 걸대로 다 뒤집어지고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합법이었다라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네. 저는 의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의문이고 조지호 뭐 홍장원 두 분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받았다는 얘기를 직접 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이게 특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혈액암 2기인데 지금 예. 강제구인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와서 제가 보기엔 답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처럼 네.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어제 그리고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지호 네, 경찰청장의 네. 입장, 경찰청장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네. 예. 한덕수 총리한테는 국무회의 어떻게 됐냐 아니면 야당이 얼마나 뭐 발목 잡았냐 이런 거 정도 아마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저거 못 믿을 사람이다 아마 이쪽으로 아마 공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마 답변 안 할 거라 특별히 나올 내용 별로 없을 것 같다. 요 정도 저는 예상하신다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예. 네. 자, 동접이 약간 정체 상황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뉴스로 자극적인 가겠습니다. 거 자극으로 갑니다. 예, 지금 헌재 흔들기가 지금 점입 가경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그곳 또 유튜브들 사이에서 또 신박한 음모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굵직한 헌재 뭐 심판 같은 거 하면 이제 밑에서 TF를 꾸리잖아요. 그렇죠. 자료 정리도 해줘야 되고 이제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좀 참고자료 넣어줘야 되고 같은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탄핵 심판도 TF를 꾸렸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TF 안에 소속된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 중국이 진짜예요? 차이니즈가 진짜예요? 나는 나는- 차이니즈. 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중국인이 있다. 물음표 느낌표 제가 달았습니다. 자극적이야. 10명 도파민 나와. 정도의 연구관을 구성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특정까지 해요. 뭐 그 이모 누구라고? 공보관인데 네. 이 사람이 중국에서 태어났다. 근데 맞아요 이거는 맞기는? 국적 확인해라라는 네. 요구의 글이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200건이 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오. 근데 여기에 이게 그냥 우리가 음모론을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얹습니다. 논평이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 TF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고요. 예. 나경원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헌법 연구관의 직위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 아니냐. 네. 이렇게 헌재 같은 공무원 뽑을 때 국적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헌재 뭐 재판관이든 아니면 헌재 TF 있는 사람들이든 대한민국 국적자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상한데? 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몸 뭘 법안이- 강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만 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무원인데요. 네. 당연히 저도 이해가 국적 안 가져야죠. 대한민국 국적이죠. 예. 연구관은 공무 아니에요? 공무원이죠. 다 공무원이죠. 이게 혼란이 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국가 행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예. 이제 뭐 사법 공무원, 뭐 지자체 공무원 따로 뽑고 뭐 예. 사법 공무원은 이제 공무원이지. 따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절차는 임용 과정은 다르지만은 다 공무원이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럼 뭔 말하려는 거 도대체 모르겠네. 아니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분들의 주장을 봤는데 보셨어요? 예, 아. 예.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진을 올려놓고 네. 중국인처럼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생긴 게 진짜라니까요. 딱 얼굴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네. 저 사람은 중국인처럼 생겼으니까 중국인이다. 그래서 국적 확인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도 있어요. 장 소장님 혹시 중국 국적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의심되네. 뭐 지금 보니까. 인동장 이게 씨.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5.18 북한군 개입설 음모론이 지만원 씨나 등등등에서 했을 때 뭐가 근거였냐면은 네. 그 당시에 그 이제 민주항쟁이 벌어졌던 때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찍혔던 네, 네. 그 군중의 사진과 네. 북한에서 찍힌 북한군의 사진이 얼굴이 닮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1광수, 제2광수, 제3광수. 아니 근데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은요.
정영진 닮은 북한군도 있어요. 없어. 아, 나 닮은 없어. 사람 없어. 선글라스를 안 껴서 그래. 김준일 닮은 사람도 있겠지. 아니, 그 있겠죠. 같은 땅에 네. 살던 사람들인데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거라고. 이게 만약에 그게 얼굴 때문에 그 중국인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네. 아, 보수 그거를 또 국민의힘이 물었다? 예. 아, 보수 정당 진짜 다 죽었네요, 진짜. 뭐 와. 기자들도 왜 전에 보면 무슨 뭐 귀자 들어가는 무슨 저 기자는 저 이름이 저거 아마 저 중국인이라고 뭐 그랬던 적도 과거. 최근에 뭐 판사분도 직위원 판사인가 뭐. 예, 뭐 그런 사람도 중국이다 있었고요. 뭐 그런 예.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헌재에서 조금 전 11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네. 네, 헌법 연구관 상대 가짜 뉴스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심하시기 일단은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은요.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 그래서 지금 이 대신 그 임명할 수 있다는 이제 임명한 이유가 뭐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 임명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이 TF 팀에 중국인이 있다 이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거 뭐 확인을 해보고. 네. 그리고 요새 무슨 얘기도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대통령 측에서 편파 진행을 문제 삼잖아요. 왜 우리는 질문 시간 더 안 주냐, 그렇죠. 왜 맑으냐 네. 이러잖아요. 근데 헌재가 오죽했으면 초시계까지 진짜 들고 와가지고 어. 시간을 철저하게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딱 30분, 15분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문영배 원장이 종종 약간 발끈하잖아요. 중간에 약간 발끈해가지고. 네. 아니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거 다 진행하는 대본이 있는 거예요. 대본 있지. 대본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본? 대본이 있다고? 짜고 친 거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너희 이 TF에서 올려준 거 가지고 결론 정해놓고 좀 꼭두각시 아바타 노릇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항의글이 또 잔뜩 올라와서 헌재에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 대본이라고 하는 게 정말 토시 하나 다 할 말 적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재판의 진행 순서, 그렇죠. 뭐 어떤 증인이 나오는지, 어떤 내용들이 맞습니다. 있는지 이런 게 정리되어 있는 걸 이제 대본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해프닝까지 그냥 있었다. 대통령 회의할 때나 네. 아니면은 뭐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때도 대본과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중간 중간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지. 대본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방송할 때도 대본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작가님이 써준 대로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가님의 꼭두각시들. 아니, 그것도 그리고 대본도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그게 채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장일치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네. 이거를 못 믿으면은 그러니까 다 정형식도 지금 좌파 종북 좌파고 다 좌파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네. 자, 그럼 네. 하나 더 자극적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인 99명 그 관련된 뉴스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그 선관위 연수원에서 맞습니다. 중국인들 체포돼서 지금 오키나와 어디에 뭐 보냈다 이런 뉴스. 네. 그 제보자가 윤곽이 좀 드러났어요. 이 보도한 매체가 네. 스카일리 데일리라는 매체였는데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였는데 여기서 그때 미군의 소식통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조만간 미국이 또 입장도 낼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보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키나와라고 했는데 지금 관타나모까지 갔답니다. 진짜요? 지금 뭐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네요. 네. 제보자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누군 네. 줄 아십니까?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제보자 정체. 그 인권위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하고 갔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사관 중국 대사관에 그 미국 군복 입고 갔던 사람. 아 캡틴 아메리칸 미국 군인 맞죠? 예, 그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뭐 극렬 지지자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내가 바로 그 기사의 소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스카이데일리가 내가 쓰라는 대로 안 쓰고 뭐 자꾸 이거 빼고 그리고 이제 내용 같은 것도 본인 임의대로 수정을 하고 하니까 열받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통화가 누구랑 통화냐면 이 캡틴 아메리카 안모 씨랑 그 스카이데일리 기사 쓴 허모 기자 있어요. 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깐 거예요. 왜 깠는지 너무 난 이 맥락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이제 조만간 미국의 공식 입장 발표할 거고 뭐 할 거고 한 거에 대해 좀 부담을 느낀 건지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항의하는 내용도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기사 내용 중에 그 뭐 며칠 안 지나면 뭐 미국이 깐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안 까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정이 하도 댓글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아, 미국이 깔 거라는 거 까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네. 까냐 이렇게 이제 좀 따져 물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스카이데일리 측의 사람이 아이 그거는 우리도 우리 사정을 아는데 하도 그래. 댓글이 너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사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댓글로 뭐 가짜 뉴스 하지 마라 이러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니 곧 미국이 발표할 거야 이런 기사 썼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이제 기자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은 기자가 아니죠. 예,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소스가 모르겠어요. 이 안씨 말고 더 복수의 정보통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이제 부정선거론에 불을 지폈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기사였는데 네. 전말이 이러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지금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러면서 내가 미국 소식에 정통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밝혔는데 나는 병역 사항은 육군 병장 만기제되고 미군에 대한민국? 미군에 입대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스스로 밝혔어요, 스스로. 네. 육군 병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질이 같은 일이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이제 선관위도 갔지만은 선거연수원도 그때 덮쳤어요. 그때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직원들이 일부가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를 갔느냐 도대체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인이라고 지금 뻥을 친 거고. 근데 그 소스가 지금 이거고. 이거를 지금 크로스 체크도 없이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이렇게 쓰고 이게 지금 일파만파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계속 재생산. 스카이데일리에서 이런 거 이상한 제보 받고 쓰고 그다음에 그 기사를 근거로 또 막 퍼나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기사도 나왔다 봐라. 진짜 중국인이라더라. 야 기사 봐. 이렇게 이제 다시 뭐 집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악순환들이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에코 챔버예요. 이게 그러니까 메아리 방에서 이게 기사를 말해서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또 유튜브를 해요. 그거 이런 기사가 있다더라 예. 유튜브로 해요. 그럼 또 누군가 인용해. 그러면은 이거를 근거로 물어보기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은 이 유튜브를 얘기하고 이 유튜브의 근거가 뭐냐고 그 기사를 하면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딱 조작인 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야, 웃긴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 사람 내가 진짜 자꾸 방송 준비하려고 그쪽 거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막 뜨더라고요. 알고리즘 오염됐나요? 네, 오염됐어요. 떠가지고 봤는데 네. 이 사람이 막 거기 가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 사람 영어를 그 파주에 영어 마을 있잖아요. 거기서 배웠대. 파주 영어 마을에서. 영어 마을에서 에이. 경찰 조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요? 네, 영어 마을에서 영어를 그거는 배워가지고. 조사에서 왜 막 물어봤대? 그것도 웃기다. 파주 영어 마을은 예전에 그 유명했죠. 예전에 있었잖아요. 아, 그 안에서 막 거기서 영어를 배웠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들어갈 때 막 그 비자도 찍어줍니다. 그렇지. 네, 비자 도장 찍어주고. 아 진짜 거기서 배웠대요. 거기서 배웠대요. 아 그럼 거기가 좋았네. 영어를 잘 아, 가르쳤네. 나 진짜. 아침에 그게 알고리즘 떠가지고 한참 보다가 웃겨가지고 참.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의 출신지는 파주였다. 파주 영어 이제 아 캡틴. 아저 파주다. 캡틴. 사실은 파주였다. 헤일이. 아. 네. 굉장합니다. 황당해요, 황당해. 자극적인 뉴스를 다루면서 동접을 22,000까지 끌어올렸어요. 아유 됐다. 자 이제 또 이거 다른. 다시 이제 갈게요. 검색으로. 저희 안 이제 돼, 안 돼, 안 돼. 가요 안 우리 돼요. 김준일 평론가 갑시다 이제. 요 다시 요거 하나 심각하게 다뤄볼 뉴스가 있습니다. 아니 김성훈 경호처장 관련 영장이 대법원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 반려가 되고 있어요. 검찰은 이 사람 저 구속하기가 너무 싫은가 봐. 경찰이 치고 검찰이 까고. 까고 그러니까요. 치고 까고가 이제 벌써 세 번째인데 네. 이제 김성훈 경호처장이랑 이광호 경호본부장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라는 이유인데 저희가 이 비화폰 관련 서버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혹시 심우정 검찰총장 비화폰에 뭐 흔적이라도 남았어? 그리고 이진동 대검차장이 그때 이제 김용현이랑도 통화하고 막 했었잖아요. 뭐 있어? 너희 지금 이런 거 자꾸 기각시키는 거 검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어제 격양된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까지
구속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구속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사요. 지들이 판사야? 서부지법 아니. 아니고 검에서 낸 입장. 아니, 그러니까 서부지 검에서 난 거예요. 검찰이 낸 거예요. 아니 니들이 판사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법원의 판단을 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를 비화폰까지 김성훈 경찰이 비화폰까지 압수를 해가지고 지금 보강을 해가지고 낸 건데 이걸 했다라는 거는 말한 대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사실은 신경전이 대단해요. 검찰에서 경찰에 막 수사하고요.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영등포소 형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원됐다라고 해서 이미 막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뭐 이런 여런저런 이제 반격의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 좀 주도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직 간의 신경전이 하나가 알력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말했다시피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은 윤석열 수사가 되고 그 밑에 직접 들어간 군인들 이 수사가 됐는데 요 내란은 어떻게 모의를 했는지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공백 상태에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저번에 보도 나왔던 거는 국무위원들 전원을 무혐의로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님이 그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물어봤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검 차장이 김용현과 통화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고 특히 김용현 김성훈은요 비화폰을 다 관리했던 사람 경호처의 비화폰을 군 비화폰이 따로 있고 경호처의 비화폰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김건희한테도 주고 여기다 다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사가 이제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 없다는 건데 대통령도 사실 뭐 도주 우려는 없지.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겠어. 이런 이유면 뭐 지금 구속된 무슨 국무위원이든 아니면 사령관들도 사실 도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래 이게 오히려 이걸 청구하기만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아. 그런 반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드러나서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어. 그런 식의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심하는 게 그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해볼 만한 의심이다. 검찰 오해받을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특히 지금 이 비화폰 이쪽으로 밝혀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게 사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여튼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계속해서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되고 있다. 뉴스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는 홍준표 시장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약간 좀 자극적인데. 명태균 씨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나는 명태균이랑 진짜 관련 1도 없는 사람이야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연락도 따로 한 적도 없고 한 번은 이준석이 명태균이랑 같이 와가지고 내가 한번 깎고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반박하는 뭐 증거라고 할까요? 아무튼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검찰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있잖아요. 그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명태균과 홍 시장의 아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2023년에 그 홍 시장 아들 홍모 씨가 이 홍준표가 윤석열과 갈등한 일이 없을 거야라는 내용의 지역지 기사가 있는데 그걸 링크를 보내면서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명태균한테 얘기를 해요. 잘 살펴봐 달라.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홍준표 시장이랑 잘 지내고 있어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기사 좀 잘 살펴봐줘. 살펴봐 달라. 이렇게 얘기한 카톡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대구시에서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명태균 씨가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아들 홍 씨가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어쨌든 홍 시장은 여태까지 난 명태균이랑이고 뭐 누구고 한 번도 카톡이고 뭐고 주고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발끈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이 네. 뭐라고 발끈했나요? 아니 아들이 감사해서 감사하다 문자 보낸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네 참 그것도 기사라고 방송하고 써제끼고 수준을 하고는 그러니 국민들이 기레기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라면서 기자를 겁나 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 그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여러 뭐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명태균 씨랑 여러 차례 문자 오가고 했으면 내 아들이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내 아들이 아마 명태균 씨랑 뭐 연락이 좀 돼서 몇 번 연락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 그냥 뭐 단순한 감사 인사 정도고 나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얘기했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처럼 얘기를 했어야 해요. 처음에 나 명태균 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화도 했다. 만났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자도 주고받은 게 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 뭐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없다. 근데 하나가 밝혀지면은 그거는 밑에서 알아서 했다. 또 하나 밝혀지면 아들이 했다. 이제 이러니까 또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전 하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거 때 되면 정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정말 여론조사도 갖고 오고 뭐 분석 보고서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매정하게 박절하게 내치지 못해요. 선거 때는 특히나. 특히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문자 보내고 또 그냥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무슨 티켓 같은 거 보내고 이게 과연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정도면 여기 예. 여기서 하나 더 나와가지고 네. 예를 들면 여론조사 해주세요. 조작도 조금 좀 손도 좀 대주세요. 고마워요. 돈 주고 이거는 안 되지. 네. 근데 그 전 단계까지 이런 식의 문자 주고받고 안부 묻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뭐가 문제일까? 그 정도까지는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그런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뭔가 더 큰 게 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아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명태균이 가져온 여론조사 그거 내가 뭐 쳐다나 받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어제 어디였더라? MBC 보도였나? 이제 MBC 보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명태균과 연 끊었다라고 하고 나서 한 2달 후에 명태균이 했던 여론조사를 올리고 이제 시장 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도 진짜 이 스마트폰 중독인가 봐요. 이 종이에 이렇게 잘안 그림이 보여요? 있잖아요. 사진이 안 네. 보여? 좀 잘 안 보여갖고 네. 손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키우면 이 커지는 줄 알고 아 이거 중독이다 중독.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게다가 네. 정치적으로 나는 사람이 많아서 영향력이 있으니 네. 예전에도 이제 명태균에 의뢰한 사람들 해가지고 쫙 명단이 나왔는데 뭐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현주 의원이 그렇다고 명태균한테 이걸 부탁을 한 게 문제냐? 그럼 뭐 여론 지역에서 특히 이제 경남 뭐 부산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어쨌든 그 아들 친구라는 최 씨가 당원 명부를 이제 넘겼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가 이제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지만은 네. 그 부분이 이제 친분 관계를 넘어서 무엇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맡기면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MBC 뭐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미래한국연구소 사기꾼이나 이렇게 상대할 가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뭐 오세훈 풍이 분다 이런 네. 거를 홍보 자료로 쓰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쓰는 게 맞지. 근데 또 그걸 썼으면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강철원 정무부시장이랑 나중에 이제 정무부시장이 되는데 그분하고 싸워가지고 명태균이 나가 떨어졌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명태균이 또 연락 올 거 아니야. 우리 거 쓰셨네요. 저는 내치더니 이게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게 3자 회동이 있었다. 네. 김한정 그 후원회장으로 뭐 후원회장은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은 김한정이라는 뭐 그러니까 민간인 기업 이 사람하고 오세훈하고 명태균하고 3자 회동이 있었다라고 명태균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저는 진짜 아직은 모르겠는데
정말로 명태균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라는 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김한정 후원회장격인 분도 3자 이동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시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철원 정무부 시장하고 싸운 이후에 명태균 씨의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갖고 캠페인을 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싸우기 전에 갖고 온 여론조사를 갖고 그냥 캠페인하고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건도 마찬가지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녹음 파일이나 문자 주고받은 게 네. 여론조사 해줘, 조작해, 그래 고마워 돈 줄게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연락 주고받았네, 만났네, 2번 만났다고 해놓고 왜 4번 만났어? 기억이 좀 잘 안 났네. 그럼 넌 문제야.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은 다 억울하다고 하시니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이준석 뭐 의원 다 억울하다고 하시니 특검을 하면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이게 명태균 특검. 명태균 특검. 명태균이 다 거짓말쟁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KBS 보도도 하나 나왔는데 지금 뭐 그 보니까 명태균한테 의뢰를 한 사람이 11명이고 계좌에는 10억 원이 찍혀 있는데 홍준표로 추정되는 사람, 뭐 이준석으로 추정되는 사람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만은 억울하면은 수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빨리 소환 조사를 하든지 그러면은 네. 중앙지검에서 아니면은 특검에 가면은 훨씬 더 클리어하다. 예. 아마 검찰은 지금 뭐 명태균 씨 폰 어지간히 분석했을 아니, 테니까 다 했죠. 다 그죠? 했어, 그럼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답이 좀 나올 텐데 창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지 제대로 된 수사는 좀 덜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중앙지검으로 옮겨왔으니까 예. 네, 그 수사 한번 기대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여론조사 해줘, 조작해줘, 돈 줄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이거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검찰 수사 받아야 되고 처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거고 그렇죠. 또한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같은 걸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의심만 갖고 야 오세훈 홍준표 문제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비판이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네. 최근에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많이 현장도 가고 사실 대표는 방송 출연 많이 안 했잖아요. 뭐 예.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걸 안 했는데 최근에 많이 최근에 뭐 뉴스공장도 나갔고 네. 이동형 TV도 나갔고 어제 그 새날 TV라고 예. 하는 또 굉장히 좀 구독자가 많은 그런 또 유튜브도 나갔고 다음 주면 3%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장르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장르만도 나와야죠. 나와야죠. 네. 네, 나오셔야 됩니다. 3%에서 그럼 정영진 앵커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이제 3%랑 아마 인터뷰를 네. 다음 주 월요일인가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이에요? 네? 생방송이에요? 일단은 뭐 그렇게 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영진 앵커님의 생각과 판단은 네. 장르만 여의도보다 나에게는 3%가 우선이다 이런 거네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아유 당연한 거라서 저희는 타격받지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네. 먼저 연락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뭐 그래도 저 장르만 여의도에 좀 먼저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난 얘기도 안 해봤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곡하게 설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라인이 없어요. 아니 진행자 정영진은 3프로 TV하고의 유착 관계를 밝히십시오. 그럼 아니 거의 본체가 아니야? 몸통 아니야? 농담이야, 자, 농담.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여러 미디어 나오고 있는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게 어쨌든 이 대표의 워딩이잖아요. 네. 어저께 새날 TV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여러 정책을 두고서 이제 뭐 우클릭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그거는 프레임이다. 민주정권이 언제 경제를 경시했느냐. 우리는 네. 우클릭하지 않고 원래 제자리에 있었다. 우클릭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경제는 못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잡는 것일 뿐 우리는 항상 이런 실용적인 정책을 해왔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워딩 그대로 보자면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 예.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 찾기를 바란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가 이제 중도 보수가 되면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매우 좁아지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제 이 말대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한다면, 그래서 하여튼 중도를 굉장히 지금 차지를 해야 된다. 여기에 빨리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다급함 같은 게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리면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뭐 우클릭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위장으로 선거용이냐 아니냐 이런 뭐 지적들 논란들이 있으니, 아니 이거는 진정성이라는 말로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강조를 해서 네. 이 우클릭의 이재명 우클릭에 대한 어떤 논란들을 부식시키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지적을 했지만은 국힘의 극우화, 여기는 보수 정당이 아니야. 더 이상 저기는 극우 정당이야. 부정선거 음모론 믿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정당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는 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게 이제 뭐 어떤 헌정 수호 연대 뭐 이런 걸로 지금 선거 전략을 짠 요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은 2000년대 초반 네. 뭐 초중반 이럴 때는요, 주축들이 20대 30대 뭐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같이 민주당과 성장을 해오면서 사실상 50대예요. 그렇죠. 근데 50대는 이게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뭐 네. 이를테면 정치적으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네.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크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수화가 된 게 맞아요.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보수화가 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그러니까 50대가 주축인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50대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대표적인 게 상속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라고 예. 이게 나온 게,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주력이 20대 30대였으면 그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50대는 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아야 되고, 네. 자기 자식에 대한 상속에 대한 고민도 있고, 뭐 이런 중산층의 어떤 그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구에도, 그러니까 약간의 정치적으로는 약간 강경 진보 쪽이나 진보색이 있는데, 네. 경제적으로는 약간 중도나 보수 쪽으로 가겠다, 이런 약간의 그런 지지자들의 성향하고도 좀 같이 맞물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러한 프레임을 갖고 이번 대선 치르겠다라는 선거 전략이 보여요. 네.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뭐 52시간 예외, 뭐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기본사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 뭐 한 달간이라도 계속 말이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뭐 보수 정당의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우리는 진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뭐 포용력 있게 중도 보수의 좋은 정책도 우리는 갖다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제는 그냥 우리는 진보 정당 아니야, 중도 보수야, 이렇게 그냥 딱 자르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다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셨거든. 근데 갑자기 중도 보수래.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말이 시점마다 상황마다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좀 유의하시면서 네. 외연 확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은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이제 정의당까지 이어지는 이런 계보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진보 정당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중도 좌파 거기서 포지션이 보통 이제 진짜 진보 세력은 우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진보 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에서 과감하게 우리는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진보 정당이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몰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위협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왼쪽, 우리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진보 포지션을 가진 정당이 우리를 잠식하면은 이게 네. 위협이잖아요. 그게 위협.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지형이 예. 네, 그게 정당이 좀 강한 정당이 있거나, 그런데 그럴 왼쪽에는 보니까 경쟁자가 없어. 어차피 왼쪽 애들이 그럼 국힘 찍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것도 깔려 있다. 네. 보통 이제 뭐 진보냐 보수냐 따질 때 뭐
분배냐 성장을 뭘 더 우선하느냐 아니면 정부의 크기를 좀 작은 정부로 갈 거냐 큰 정부로 갈 거냐 세금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제 맞아요. 몇 가지 나눈 기준들이 좀 있잖아요. 외국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대체로 민주당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진보는 아니지만 대체로 진보 쪽을 좀 더 지향은 하고 좀 중도에서 약간 진보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분류는 했었었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다. 더 중도 보수 정도다라고 이제 스스로 규정을 하면서 네. 민주당 지지층을 훨씬 더 폭넓게 좀 중도까지 확장하려는 이런 전략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요 정도 맞는 이해하면 전략인데 네. 그걸 그냥 뭐 딱 자르듯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국힘에서 만약에 이게 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이 입증을 하면 돼요. 본인들이 너무 far right로 가 있잖아요 지금. 네.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제정신 차리고 좀 원래 보수 자료로 돌아와라. 못 그러면은 못 차려. 못 찾아? 안 돼? 기대하지 못 찾아.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네. 이게 저쪽에 다시 밀려날 텐데 본인들이 지금 너무 가 있으니까 여기에 공백이 크게 운동장에 크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국힘이 진보 쪽으로 가면 어때요? 원래 극좌와 극우는 통합니다. 극좌로 갈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다 파괴하고 막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참 답변 네. 드리기가 어렵네요. 답변이 제한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요거 하나 다루고 가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가 페북에 글을 하나 썼다가 1시간 만에 삭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좀 파장이 있는 사안인 거기 거. 댓글에서 제일 많이 관심 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 그 이제 그 정치 컨설팅 하시는 이제 그 일타 박성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평론가분. 박성민 평론가. 네. 이분의 어떤 기사를 이제 링크를 걸고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뭐 김현정의 뉴스쇼가 뭐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링크된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제 박성민 평론가가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막 뭐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꾸려라 이런 지시를 내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네. 약간 물타기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평론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두고 이제 그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했었던 거야 이제 이런 취재 글을 올린 거죠. 네. 근데 아무튼 1시간 만에 지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사안이랑 연관이 있냐면 그 최근에 그 개혁신당 당 내용 상황을 겪으면서 허은하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는 이준석과 그 뉴스쇼 프로그램 사이에 유착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어제부터 다 다른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자료 같은 것도 공개하고 막 그랬어요. 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뉴스쇼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데 이준석 측에서 요청을 넣어서 뭐 이준석 측이 제공한 자료 같은 걸로 방송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쇼가 너무 친 이준석 편향이고 네. 그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뭐 당연히 이제 그 이제 뉴스쇼 제작진 측에서도 입장을 냈죠. 네. 그 여론조사는 뭐 이미 공표가 됐던 거고 다 공개가 되어 있던 거고 그건 이준석 측에서 제공한 거랑 달리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 거다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의 과정에서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계정 관리자의 좀 실수다 이렇게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좀 길게 좀 흐름을 복잡한 보자면 사안이네. 네, 최근에는 이준석 의원과의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긴 했지만 몇 개월 전 혹은 한 1년여 전부터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공격 내지 비판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민주당에 좀 너무 가혹하게 한다 혹은 뭐 사실상 저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인데 마치 중도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들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꽤 있었던 건 사실이죠. 여러 정치인들이 어떠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네.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그 언론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갖고 예. 이렇게 좌표를 찍어놓고 지적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관리자의 계정이라고 해서 뭐 1시간 만에 삭제는 했지만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들은 알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 저런 글을 올린 것도 문제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이 싫어하는 본인에게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사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전조증상처럼.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메시지와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해당 프로그램 나가시잖아요. 예. 저는 뭐 프로그램을 13개를 나가니까요. 예. 제가 나가는 게 뭐 원오브댐이군요. MBC 제가 뭐 진행하는 뭐 가톨릭 평화 방송도 있고 뭐 CBS뿐만이 아니라 뭐 MBC, JTBC, 한겨레, 경향, 시사인, 뭐 KBS, SBS 뭐 다 나가시네. 그러니까 뭐 다 나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이게 옳은 판단인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자 한겨레 아니 경향신문 칼럼 제목이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은 이유. 양권모 이제 논설위원 이제 칼럼니스트네요. 기자 출신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도층이 이재명에 대한 흔쾌한 지지를 망설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좌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독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을 쓴 거니까 우클릭 뭐 좌클릭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다라는 건데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삭 전용기 의원의 카톡 검열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면은 이거를 이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카톡 계엄령이다. 저는 과했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근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등판을 하면서 야 가짜 뉴스는 잡아야지 무슨 얘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지층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언론에 대해서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게 직접 등판한다고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니까 물론 지지층에서는 좋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특정 언론의 뭐 진행자 정영진을 찍어서 이거 아주 편향적으로 진행하네라고 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좋아했겠느냐 사람들이 그게 이게 왜냐면 지금 권영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딱 찍어가지고 JTBC 앵커 찍어가지고 하면은 좋아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루트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굳이 이재명이 이렇게 한다? 글쎄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아주 좀 안 좋은 방향이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만 첨언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어쨌든 권력을 갖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 언론사, 코너, 프로그램, 언론 탄압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본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언론 탓이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것은 악의적인 언론의 프레임이다라고 규정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글이 올라온 게 사실은 이제 시발점이 됐던 거는 이제 허은하 대표의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폭로라고 해야 돼요? 주장이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준석과 이제 해당 프로그램 간에 뭐 유착이 있다 이런 주장이었고 관련해서 그 카톡방까지 깠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김현정의 조정훈 의원이 출연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준석 신당 드립 칠 테니까 뭔 소리 못하게 제작진한테 이거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일부 좀 뭐 반영이 된 듯한 정황도 보이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어쨌든 방송에 출연을 하고 또한 방송에서 여러 패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출연할 때도 저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자료도 갖다 주기도 하고 저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라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패널들한테도 자신들의 입장을 뭐 계속 보내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 PD나 작가나 진행자가 완전히 거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유리하게 진행을 하거나 그 사람 주장만 이제 뭐 드러나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자료를 주고 본인의 당에게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자료 제공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그 김현정 뉴스쇼는 보니까 댓글이 아주 뭐 많아요. 난리더라고요. 댓글이 굉장하던데 뭐 실시간도 그렇고 뭐 아니, 저는 뭐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봐요. 뭐 서로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게 등판할 문제야? 이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항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네. 이런 제목을 수정해 달라고 하고 그런 거는 저도 받아본 적 있고요. 예. 뭐 모든 당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질문은 절대 대답 못 하니까 빼주세요라고 조율을 한 적도 있고 그거는 이거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등판을 하는 순간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한테는 뭔가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재명 대표도 우리의 뜻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일종의 좌표로 누군가한테는 이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그렇겠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재명은 지금 숨소리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신중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기 네. 뭐 보시는 분들 본인의 이제 생각과 판단과 비슷한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보시고 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보면서 또 댓글에다 비판도 하시고 네.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한 2년 전 정도만 해도 비교적 균형 잡힌 혹은 뭐 좀 중도 스탠스를 지향하는 뭐 프로그램들 또 언론사 채널들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네. CBS도 사실 막 그 국힘 편향된 지지다 것 이렇게는 같지는 생각 안 않아요. 했잖아요. 네, 어느 네, 쪽으로 네. 막 편향됐다고 생각들을 많이 안 하셨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는 균형 잡힌 혹은 뭐 좀 더 중도를 지향하는 이런 채널이나 프로그램이 장르만 여의도 말고는 이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중파들도 다 이제 색깔이 딱 정해졌어요. 아 MBC는 어디 또 SBS는 어디 KBS는 누구 편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김준일의 뉴스 공감이라고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맞다. 두 개군요. 예.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선택을 못 받아. 이건 참 문제네요. 여튼 그런 상황이 언론사에서도 다 이렇게 편가르기 내지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 이런 현실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많이 지났어요 시간 이 정도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저 빨리 맛있게 진행하세요, 빨리. 힘있게 요 저 알부민 와, 알부민. A090 하나 드시고 네. 네, 장르만 쇼핑몰에서 네. 또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울트라맥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힘이 나. 벌써 힘이 나요? 벌써입니다. 목구멍 넘어가기도 전인 것 같은데. 네. 꼴랑 자, 꼴랑 지연 전략 쓰지 말고 빨리 네, 끝냅시다. 빨리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가 조갑재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시죠? 조갑재 다큐멘터리 조갑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